지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움직임. 초원의 방랑자 몽골 가젤. 바람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의 거친 질주. 초원의 삶, 바로 그 자체다. 아시아 대평원의 동쪽, 몽골의 도르노드 초원이다. 도르노드 초원은 중국과 몽골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 (4월) 초, 초원의 봄은 아직 기지개를 펴지 못했다. 도르노드 초원은 아시아 대평원에서도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다. 끝없이 펼쳐진 땅 위로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동물의 사체. 몽골 가젤이다. 녀석은 지난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초원 여기저기 죽어있는 동물들. 그 어떤 것이 그들의 질주를 막았을까? 얘는 인질 많아진 자식 없음. 나이 센치 우리 다다가더라 나이 센치. 그 홍구르슨 가더라 나이 센치 누르도 있어. 홍구르슨 가더라 소리 이름이 메이터 가른다. Тэгээд тэрнээс одоо үндсэндээ эн чинь идэх ус байхгүй, нэгдэх юм, хоёр дэх юм бол хүүтэн маш хүүтэн байсан. тэрнээс болж л одоо энэ ан болоод 큰 무리를 이루어 초원을 이동하며 살아가는 몽골 가젤. 하지만 추위만이 그들의 적은 아니다.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녀석의 지난 시간을 짐작케 한다. 몸체가 심하게 뜯긴 사체. 초원의 지배자, 늑대의 사냥 흔적이다. 초원의 봄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에겐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 불에서 나온 땅다람쥐 한 마리가 봄볕에 신이 났다. 겨울잠을 자는 땅다람쥐는 1년의 반 이상을 땅속에서 보낸다. 아시아 대평원은 전통 유목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다. 봄이 되면 유목민들은 질 좋은 초지를 찾아 이동을 시작한다. 가축들의 봄은 출산과 함께 시작된다. 어미양 한 마리가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수십 번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새 생명이 탄생한다. 탄생은 늘 정의롭다.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정성스레 몸을 핥아주는 어미. 자신의 냄새를 새기기 위한 행동이다. 세상으로 나온 새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발로 서는 것.
계절 따라 초지를 찾아가야 하는 유목민들은 이동에 편한 네발 가축들을 키워왔다. 유목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축은 말과 소, 양, 염소, 그리고 낙타. 그 중에서 양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봄은 번식의 계절. 겨운에 품었던 생명들이 초원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때이다. 유목민들이 가축 중에서도 개를 대하는 감정은 특별하다. 개는 항상 주인 곁에 머물며 많은 일을 함께한다. 낮에는 가축들을 몰고 밤이 되면 늑대로부터 가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한때 용맹함으로 거친 초원을 누볐던 녀석. 새끼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의 시간을 주인과 함께했다. 유목민들은 기르던 개가 죽으면 따로 묻어줄 정도로 개를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 яг одоо нөгөө нохооч одоо хүний угт төрөл гэж үздэг болохоор нас огсоо үед нь сүүлийн тасалж дэрлүүлж огшуулдаг. Одоо нохоо төрлөөс нь гаргаж одоо хүн төрөлд нь оруулж ийн л гэж монголчууд дээр үсэд гэж үзэж огшуулдаг юм да. 가축들과 함께 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의 삶. 그것은 자연의 움직임을 뒤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목민의 삶은 자연과 닮아 있다. 연 강수량 250에서 500mm, 그것도 여름에만 집중되는 기후. 여름에 잠깐 내리는 비로 사람과 자연은 사계절을 살아간다. 초원의 여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초원은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리고 부지런히 세대를 이어간다. 생명들에겐 더없이 귀중한 시간. 초원의 여름은 짧아서 더욱 화려하다. 깊어가는 여름. 초원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돕는다. 염소에게 장난을 걸어보지만 받아주지 않는 눈치다. 여자아이들은 가축을 돌보는 것부터 가사까지 안팎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돕는다. 맏딸인 10살 토야는 이제 어떤 일도 척척 해내는 집안의 살림꾼이다. 초원에서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것 없이 3살이 되면 말 타는 법을 배운다. 몽골 전통 축제인
나담 축제의 말 경주에서는 6세에서 8세의 아이들이 주로 기수로 나설 정도로 아이들의 말 타는 솜씨는 뛰어나다. 아이들은 말과 함께 성장해 간다. 초원에서는 말을 자유롭게 방목해 기른다. 말들은 스스로 초원의 풀을 먹으며 반야생의 거친 말로 자라게 된다.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을 한 동물무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마 푸셰발스키 말이다. 현재 말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야생마. 1879년 러시아의 동물학자인 푸셰발스키가 몽골에서 발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푸셰발스키 말은 귀가 길게 뻗고 갈길은 짧고 곱게 선 것이 특징이다. 봄이 되면 새끼 한 마리를 낳고 기르는데 이때가 가장 예민한 시기. 최대의 천적인 늑대로부터 새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녀석들은 10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며 하루의 반 이상을 풀과 물을 찾아 돌아다닌다. 아지랑이 사이로 보이는 한 무리. 야생 당나귀 훌란이다. 훌란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건조한 지역에서 잘 살아간다. 물을 먹지 않고 풀의 수분만으로도 견딜 만큼 건조에 강하다. 훌란은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무리를 이룬다. 녀석들은 몸에 붙은 벌레나 해충들을 떼어내기 위해 수시로 모래 목욕을 한다. 초원의 여름은 새끼를 낳고 기르며 성장해가는 계절이다. 그들로 인해 초원은 더욱 활기가 넘친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은 이어진다. 부화를 앞둔 작은 알들. 어미는 이리저리 알을 굴리며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 어미와 떨어진 몽골 가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달라진다. 몽골 가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천적을 피해 초원을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른 밤 이곳을 찾은 쇠제두루미는 어느새 가족을 이루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날 수 있게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간다. 여우는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다. 호기심이 많은 여우는 주변 사물에 관심이 많다. 꼬리 끝에 하얀 털이 특징인 붉은 여우. 주변을 살피던 녀석의 시야에 뭔가가 들어온 모양이다. 작은 털뭉치를 발견하곤 물어 뜯어본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사냥 연습이다. 붉은 여우는 굴 인근에서 볕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지만 굴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초원과 사막의 경계지대에는 코상여우가 살아간다. 붉은 여우보다 덩치가 작고 꼬리 끝과 중간 부분이 까만 것이 다른 점이다.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살아가 모래여우로도 불린다. 종종 마못이 집단 번식을 했던 굴을 자신들의 서식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서로 물고 장난치는 것은 사냥을 배우기 위한 예비 훈련. 등에 올라타는 행동은 자신들 내에 서열을 정하기 위한 행동이다. 하늘의 변화를 감지한 녀석들. 최대의 천적, 검독술이다. 재빠르게 굴러 숨어버린다. 하늘과 풀이 전부일 것 같은 초원에 자리한 바위산. 바위산은 접근이 어려워 야생동물들의 훌륭한 번식지가 되어준다. 바위산 중턱에 자리한 검독수리 둥지. 새끼는 이미 둥지가 비좁을 만큼 성장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미는 정신이 없다. 부쩍 자란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설치류에서부터 여우까지 초원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검독수리의 먹이다. 새끼가 자랄수록 어미가 둥지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초원의 또 다른 맹금류. 큰 말똥가리 둥지엔 새끼가 3마리나 된다. 큰 말똥가리는 초원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는 월동을 위해 찾아오는 겨울 철새다. 큰 말똥가리는 4월에서 6월경 2개에서 4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새끼들은 어미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랐다. 새끼를 키울 때가 되면 어미는 평소보다 수척해진다. 3마리의 새끼를 먹이려면 사냥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어미는 또 다른 사냥을 준비한다. 어쩌면 초원의 땅속은 어디보다 분주할지 모른다. 평소에는 굴 속에서 지내다 먹이를 먹을 때면 나오는 브란트 밭쥐.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몇 번이고 굴속을 들락날락하며 시간을 끈다. 그러다 안심이 되면 굴 주변 풀들부터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굴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는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육식동물들의 사냥감은 주로 밭쥐다. 그래서 녀석들의 존재가 초원의 건강함을 상징한다. 큰 말똥가리가 사냥을 시도한다. 피식자보다 빠른 것이 포식자. 어느새 큰 말똥거리의 날카로운 발톱에는 쥐 한 마리가 잡혀 있다. 남은 녀석들은 더욱 예민하게 경계한다. 토끼만한 크기의 대형 설치류 마못. 어느새 새끼는 어미만큼 자랐다. 마못은 초원의 휘파람 파수꾼으로 불린다. 주변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휘파람을 불어 다른 마못에게 신호를 보내 알린다. 마못은 굴 밖에 나와 대부분의 시간을 풀을 먹으며 보낸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재빨리 굴 근처로 가 주변을 살핀다. 분주했던 초원의 하루가 저문다. 시간을 재촉하는 바람이 분다. 바람을 따라 풍경도 변한다. 초록이 싱그럽던 초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자연은 혹독한 계절을 대비하라고 채근한다. 가을이 되자 말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체중을 불린다. 말들의 주인인 바트벌트. 오늘은 경주형 말을 잡아서 길들이는 날이다. 긴 막대기에 둥근 밧줄을 묶은 것, 가축을 잡을 때 쓰이는 도구인 오르가다. 우리나라의 올감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말에서 태어나고 말에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말은 항상 함께하는 가축이다. 몽골인들은 기질과 하는 일이 서로 다른 말을 키운다. 축제를 위한 말, 경주에 참가하기 위한 말, 그리고 영리한 말은
가축을 모는 데 쓰인다. Монгол улсууд нүүлч мөчөд мармадаа ээж хэрэгсэндээ ээж хүүгээр жаргаа ууж ангисаа хэмнэгээ сургаж хурдан мороо үйж эрийн гурав надмаа ээж бүхөөбөрлөд сумаа харуулж ангиж байдаг юм да. Тэсэлгүй нүүлч Монгол мороор дэлхийд тамгалсан дээрсөө алтан туртай буюу Монголын бүхэрдэг ивэж явах болтугай гэж тэгж яриа да тийм ээ. 흥분한 말의 힘은 더욱 거세진다. 장정 5명이 매달려서야 겨우 진정시킨다. 말은 태어난 지 3년이 되면 길들이기를 시작한다. 말을 길들일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입에 재갈을 물려 제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 길들이기는 혼자서 하기는 벅찬 작업.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안장까지 다 채운 후에 말에 올라 길들이기를 시작한다. 실패다. 말 길들이기에는 바트벌트만한 사람이 없다. 바트벌트는 5살 때부터 말을 타고 경주에 나갔을 정도의 실력자다. 잘 길들여진 말은 거친 초원에서 유목민의 발이 되어준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면 가을은 깊어진다. 그때가 되면 초원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수컷과 암컷, 새끼들로 무리를 이루어 초원을 가로지르는 몽골 가젤이다. 태어나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몽골 가젤은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는 초원의 질주자다. 초지와 물을 찾아 최대 8만 마리까지 대이동을 한다. 예전에는 초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았다는 몽골 가젤.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줄어 많은 무리를 보긴 힘들다. 몽골 가젤과 함께 초원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동물이 있다. 카자흐스탄 동북쪽에 위치한 샤라르카 초원. 기운이 빠진 듯 고개를 숙여 걷는 무리, 사이가 영양이다. 커다란 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코 영양으로 불린다. 이러한 큰 코는 공기 중의 먼지를 걸러주고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역할을 한다.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둔해 보이지만 상당한 달리기 주자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라도 말이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시아 대평원의 많은 지역에서 사이가 영양의 무리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약재로 사용하는 수컷의 뿔을 얻기 위한 밀렵으로 인해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제드로미는 4월쯤 날아와 번식을 하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겨울이 오기 전 이곳을 떠난다. 지난 봄 태어난 새끼는 어느새 훌쩍 자랐다. 제드로미 가족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한다. 턱없이 짧은 계절, 자연에게도 사람에게도 서둘러야 하는 시기다. 겨울은 느닷없이 찾아온다. 잎을채 떨구기도 전에 나무는 추위를 입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초원의 겨울. 겨우내 먹을 고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유목민의 겨울이 시작된다. 특히 소와 말고기는 따뜻한 음식으로 여겨 겨울에 자주 먹는 음식. 유목민에게 도살은 어쩔 수 없는 생존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가축을 잡을 때에도 유목민 나름의 질서와 법이 있다. 고통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피는 바닥에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목민은 가축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살을 한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지켜져 내려온 가축에 대한 그들만의 예의이다. 겨울이 깊어지면 초원의 습격자가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늑대다. 밤사이 말 한 마리가 공격을 당했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이 겨울 녀석에겐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다. То ер нь бэлчээрч яваа нэг адуу хөр адуу л болцсон үстэнтэй. Тэг нэг хонь руу бол гайгүй ш нь дандаа хариулахтай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Дээр нь хүн явж идэг болохоор. 유목민은 늑대한테 물려 죽은 가축은 먹지 않고 마을 멀리 내다 버린다.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계속 찾아오기 때문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늑대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늑대에 대한 유목민들의 감정은 나쁘지만은 않다. 자연을 무대로 함께 살아가는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Чон уг нь байгальдаа бол хэрэгтэй л амтан гэж байгаа шүү дээ. Тийм ээ. Одоо өгсөн барьсан одоо энэ янз бүрийн халдвар малдвартай юм чинь цэвэрлдэг иддэг. Тийм л амтан. Тэгэхээр бас бүр юу ч устгахч болохгүй. Бас гэхдээ агнж бас чочож явах нь бас зөв л байдаг болов гэж боддог шүү дээ. 겨울이 깊어지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죽는 동물들이 늘어난다. 죽음의 기운을 찾아 헤매는 것은 독수리. 독수리는 사냥은 거의 하지 않고 동물의 사체를 주워 먹는다.
독수리는 번식기 외에는 늘 무리지어 생활하며 다른 동류의 움직임으로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다. 초원의 혹독한 겨울은 모든 야생 동물들에게도 힘든 시간이다. 겁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붉은 여우는 이 대열에 끼는 것조차 힘이 든다. 한정된 먹잇감, 먹이는 항상 힘 있는 자가 차지한다. 빈틈을 찾던 여우, 결국 발걸음을 돌린다. 야생의 독수리들은 하루에 최대 1.4kg의 사체를 먹어치운다. 굶주림이 길었던 겨울,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두는 것이 생존을 위한 길이다. 어느새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사체. 배를 채운 독수리가 하나둘 자리를 떠난다. 무리의 강한 독수리가 떠나고 나면 나머지는 약한 독수리 차지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초원에서 살아가는 개는 야생의 늑대와 닮아 있다. 동물의 사체는 물론이고 종종 야생 동물을 사냥하기도 한다. 늑대와 개 등의 객과 동물들은 뼈도 씹어먹을 정도로 턱 힘이 세고 강하다. 또다시 찾아온 여우는 여전히 주변만 맴돌 뿐 다가가지 못한다. 한바탕 소란이 끝날 무렵 구경꾼 까마귀 하나뿐이지만 지레 겁에 질리고 만다. 몇 번의 시도 끝에야 안심한 녀석. 하지만 경계를 푼 녀석이 뜯는 건 먹다 남은 털가죽이다. 사체 냄새는 계속해서 동물들을 불러들인다. 다른 여우가 다가와도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는다. 지난해 겨울, 같은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들이다. 먹을 거라곤 털가죽뿐이지만 경쟁은 치열하다. 같이 자란 형제라고 해도 양말은 없다. 그때 나타난 또 다른 여우. 독립한 새끼들은 한동안 자신의 영역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한다. 그러다가 먹잇감이 있는 곳에서 부딪히기도 한다. 얼마 떨어진 곳에서 작은 뼈조각 하나를 발견한 녀석.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굶주림에 지친 그들에게 양보는 남아있지 않다. 싸움에서 진 녀석은 주랭랑을 친다. 여우는 먹이를 땅속에 파묻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초원의 척박한 환경은 야생동물들을 더욱 간절하게 만든다. 몽골에서는 혹독한 9일간의 주의를 9번 넘겨야 겨울이 끝난다고 한다. 자연의 재앙 앞에 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몽골 유목민들은 맹렬한 기세의 추위와 폭설을 조드라고 부른다.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하늘의 재앙. 모든 것이 얼어버렸다. 더욱 강한 눈보라가 치기 전 서둘러 대비를 해야 한다. 초원에서 평생을 살아온 다얀 할머니. 60번이 넘는 겨울을 지내왔지만 항상 걱정이 앞선다. 초원에서는 한 번 눈이 매섭게 내리면 1미터를 넘길 때가 많다. 이러한 폭설을 하얀 조드라 부른다. Хамгийн хүйт нь 40 гараас хүрд юм аа. Өгүүлээ хүйт нь. Бэрхшээлтэй байж тээ хүйтэн их сас ороод мал номууд нь турна. Маллагаал их хэрэгтэй болно шаардлага. 반면 눈이 전혀 오지 않는 검은 조두가 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정도로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하얀 조두보다 검은 조두가 오면 가축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바람도 멈춰버린 시간.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다. 도르노드 초원 북쪽에 위치한 바야놀. 10월에 무리를 이루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2만여 마리의 몽골 가젤이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 바람이 약하게 불고 눈이 적게 와 다른 지역에 비해 따뜻한 것이다. 겨울은 몽골 가젤의 짝짓기 시기이다. 수컷이 암컷을 부른다. 봄이 오면 초원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친 땅 위에서 새로운 생명들의 질주가 시작될 것이다.
어미와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천적을 피해 초원을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른 밤 이곳을 찾은 세제두루미는 어느새 가족을 이루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날 수 있게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간다. 여우는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다. 호기심이 많은 여우는 주변 사물에 관심이 많다. 꼬리 끝에 하얀 털이 특징인 붉은 여우. 주변을 살피던 녀석의 시야에 뭔가가 들어온 모양이다. 작은 털뭉치를 발견하곤 물어 뜯어본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사냥 연습이다. 붉은 여우는 꿀 인근에서 볕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지만 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초원과 사막의 경계지대에는 코상여우가 살아간다. 붉은 여우보다 덩치가 작고 꼬리 끝과 중간 부분이 까만 것이 다른 점이다.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살아가 모래여우로도 불린다. 종종 마못이 집단 번식을 했던 굴을 자신들의 서식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서로 물고 장난치는 것은 사냥을 배우기 위한 예비훈련. 등에 올라타는 행동은 자신들 내에 서열을 정하기 위한 행동이다. 하늘의 변화를 감지한 녀석들. 최대의 천적, 검독술이다. 재빠르게 굴러 숨어버린다. 하늘과 풀이 전부일 것 같은 초원에 자리한 바위산. 바위산은 접근이 어려워 야생동물들의 훌륭한 번식지가 되어준다. 바위산 중턱에 자리한 검독수리 둥지. 새끼는 1년의 반 이상을 땅속에서 보낸다. 아시아 대평원은 전통 유목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다. 봄이 되면 유목민들은 질 좋은 초지를 찾아 이동을 시작한다. 가축들의 봄은 출산과 함께 시작된다. 어미양 한 마리가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수십 번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새 생명이 탄생한다. 탄생은 늘 경이롭다.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정성스레 몸을 핥아주는 어미. 자신의 냄새를 새기기 위한 행동이다.
세상으로 나온 새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발로 서는 것. 계절 따라 초지를 찾아가야 하는 유목민들은 이동에 편한 네 발 가축들을 키워왔다. 유목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축은 말과 소, 양, 염소, 그리고 낙타. 그 중에서 양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봄은 번식의 계절. 겨우내 품었던 생명들이 초원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때이다. 유목민들이 가축 중에서도 개를 대하는 감정은 특별하다. 개는 항상 주인 곁에 머물며 많은 일을 함께한다. 낮에는 가축들을 몰고 밤이 되면 늑대로부터 가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한때 용맹함으로 거친 초원을 누볐던 녀석. 새끼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의 시간을 주인과 함께했다. 유목민들은 기르던 개가 죽으면 따로 묻어줄 정도로 개를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 чи яг одоо нөгөө нохооч одоо хүний угт төрөл гэж үздэг болохоор нас огсоо үед нь сүүлийн тасалж биелүүлж огшуулдаг. Одоо нохоо төрөлдөөс нь гаргаж одоо хүн төрөлд нь оруулж ийн л гэж монголчууд дээр үсэд гэж үзэж огшуулдаг юм да. 가축들과 함께 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의 삶. 그것은 자연의 움직임을 뒤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목민의 삶은 자연과 닮아 있다. 연 강수량 250에서 500mm, 그것도 여름에만 집중되는 기후. 여름에 잠깐 내리는 비로 사람과 자연은 사계절을 살아간다. 초원의 여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초원은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리고 부지런히 세대를 이어간다. 생명들에겐 더없이 귀중한 시간. 초원의 여름은 짧아서 더욱 화려하다. 깊어가는 여름. 초원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돕는다. 염소에게 장난을 걸어보지만 받아주지 않는 눈치다. 여자아이들은 가축을 돌보는 것부터 가사까지 안팎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돕는다. 맏딸인 10살 토야는 이제 어떤 일도 척척 해내는 집안의 살림꾼이다. 초원에서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것 없이 3살이 되면 말 타는 법을 배운다.
몽골 전통 축제인 나담 축제의 말 경주에서는 6세에서 8세의 아이들이 주로 기수로 나설 정도로 아이들의 말 타는 솜씨는 뛰어나다. 아이들은 말과 함께 성장해 간다. 초원에서는 말을 자유롭게 방목해 기른다. 말들은 스스로 초원의 풀을 먹으며 반야생의 거친 말로 자라게 된다. 선사시대 지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움직임. 초원의 방랑자 몽골 가젤. 바람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의 거친 질주. 초원의 삶 바로 그 자체다. 아시아 대평원의 동쪽 몽골의 도르노드 초원이다. 도르노드 초원은 중국과 몽골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 (4월) 초 초원의 봄은 아직 기지개를 펴지 못했다. 도르노드 초원은 아시아 대평원에서도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다. 끝없이 펼쳐진 땅 위로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동물의 사체. 몽골 가젤이다. 녀석은 지난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초원 여기저기 죽어있는 동물들. 그 어떤 것이 그들의 질주를 막았을까? энэ жил манай эн чин цаашиг унсан. $80 зүгээр тал газар $80. Тэгээ хонгорсон газараа $80 дөрүүл байж шүү дээ. Хонгорсон газараа болохоор 90 метр гарантай. Тэгэл тэрнээс одоо үндсэндээ эн чинь идэх ус байхгүй, нэгдэх юм, хоёр дэх юм бол хүүтэн маш хүүтэн байсан. Тэрнээс болж л одоо энэ ан амьтад болоод 큰 무리를 이루어 초원을 이동하며 살아가는 몽골 가젤. 하지만 추위만이 그들의 적은 아니다.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녀석의 지난 시간을 짐작케 한다. 몸체가 심하게 뜯긴 사체. 초원의 지배자, 늑대의 사냥 흔적이다. 초원의 봄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에겐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 불에서 나온 땅다람쥐 한 마리가 봄볕에 신이 났다. 겨울잠을 자는 땅다람쥐는 동굴 벽화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을 한 동물무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마. 푸셰발스키 말이다. 현재 말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야생마. 1879년 러시아의 동물학자인 푸셰발스키가
몽골에서 발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프셰발스키 말은 귀가 길게 뻗고 갈기는 짧고 곱게 선 것이 특징이다. 봄이 되면 새끼 한 마리를 낳고 기르는데 이때가 가장 예민한 시기. 최대의 천적인 늑대로부터 새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녀석들은 10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며 하루의 반 이상을 풀과 물을 찾아 돌아다닌다. 아지랑이 사이로 보이는 한 무리. 야생 당나귀 훌란이다. 훌란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건조한 지역에서 잘 살아간다. 물을 먹지 않고 풀의 수분만으로도 견딜 만큼 건조에 강하다. 훌란은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무리를 이룬다. 녀석들은 몸에 붙은 벌레나 해충들을 떼어내기 위해 수시로 모래 목욕을 한다. 초원의 여름은 새끼를 낳고 기르며 성장해가는 계절이다. 그들로 인해 초원은 더욱 활기가 넘친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은 이어진다. 부화를 앞둔 작은 알들. 어미는 이리저리 알을 굴리며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 어미와 떨어진 몽골 가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달라진다. 몽골 가젤은 태어나자마자